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9월 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김만배발 대선 공작의 핵심은 이제 이재명이 수혜자죠. 이재명이 수혜자가 될 뻔했죠. 결국은 대선에서 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된 이재명이 그 사실을 알고 김만배와 서로 내통했느냐, 이 문제에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김만배는 이 권순일 대법관을 회유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50억 클럽에 가입을 시키고 이런 대가를 제공을 하고, 그때 그 이재명 그 재판, 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이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김만배는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느냐, 김만배가 조정을 해서 이 본인이 대법원에서 그 권순일의 도움으로 이 일종의 면죄부를 받고 다시 대선에 출마하고 경기도지사 이번에 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도록 했는데, 그게 김만배와 서로 내통을 해서 서로 교감을 이뤄서 한 것인가? 자, 그 문제도 지금 얽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과 김만배는 서로 2014년 언론 인터뷰, 그때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죠. 그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것은 인터뷰 기사가 딱 나와 있으니까 부인을 하지 못하고 그때 한 번 본 것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자주 소통을 했고, 또 김만배가 그 인터뷰 하기 전부터 이재명에게 법조 출입 기자들을 한 10명, 20명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소개를 시켰다. 그리고 그때 또 새로운 약속을 서로 잡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친숙한 관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을 위한 대선 공작 1억 6,500만 원을 신앙님에게 주고 대선 공작,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그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딱 두 가지 딱 걸리는 정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황은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석간신문인데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자, 그동안 이재명은 기억을 하시면은 김만배와 그리고 김만배 일당과의 연관성을, 연결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김만배가 내가 이 대장동 개발에서 돈을 많이 환수를 하니까, 성남시장으로서 환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는 김만배가 나를 욕을 하고 다닌다. 특히 나에게 공산당 같은 놈,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닌다. 그런데 내가 무슨 김만배와 내통을 해서 뭐 대선 때 도움을 받겠느냐. 뭐 428억 대선 자금 저수지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두 사람이 아는 어떤 내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앞으로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의 대선 관련 이 커넥션들은. 그런데 계속 공산당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 김만배가 나를 공산당 같은 놈, 이렇게 공산당 같은 XX 이러고 다니면서 나를 욕을 한다. 왜? 내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안 주고 그냥 정당하게 내가 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욕하고 다닌다. 이게 이재명이 지금까지 김만배와 본인이 가깝지 않다, 연결되지 않았다, 내통하지 않았다, 이것을 부인하는 용이었죠. 공산당 같은 놈. 자, 그런데 그 말도 지금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짜고 치지 않았는가, 서로 이재명과 김만배가. 그런 기사를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김만배, 이재명을 공산당이라 해야 문제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대장동 일당들, 나무기나 이 사람들에게, 조우영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분리를 시켜라, 이게 뭐 그 교시를 내렸다는 말이 나왔죠. 이재명과 대장동을 분리를 시키라. 이재명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로 몰고 가고, 그리고 거기 주범은 유동규로 해라. 이재명과는 그 연결 고리를 차단하라. 이런 교시를 내렸다. 이 검찰의 표현입니다. 교시하는 것이. 자, 그런데 똑같은 그 대장동 일당에게 이재명을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불러야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의 연결고리,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서로 막 욕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김만배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하자. 자, 그것은 둘 사이의 고리를 지금 끊어놓아서 위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부인을 하면서 계속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자기에게 공산당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성문 하천대유 대표가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나와서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 우리끼리는 왜 이재명이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 왜? 자기들에게 이익을 안 주고 이재명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재명의 성남시가 그런 말을 실제로 재판에서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실제로 환수를 했다. 막 성남시가 다 환수를 해버렸다. 그래서 화천대유 이 사업자가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했다. 이런 것을 재판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다 김만배의 지시에 의해서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앙님 씨와 만나서 가짜 인터뷰를 한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가 말합니다. 내가 이재명 대표 욕을 많이 했다. 공산당 같은 XX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에 가짜 내용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전에 9월 14일에 기자회견에서 이성문 대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이성문 대표가 저보고 빨갱이 같아, 공산당 같다고 했다. 자, 그 정도로 나는 이 대장동 사업자와 서로 척을 져 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짜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이런 비슷한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공산당 이야기, 그게 다 짜고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2018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를 두고 자, 우리가 이재명을 공산당이라고 해야지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공산당이라고 하자. 그래서 욕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양측 교감하에 계산된 발언을 했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런 민간업자들에게 한 말을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뭐라고 김만배가 했다고 하냐면은 들은 사람들이 진술한 거죠. 김만배 말, 우리가 이재명을 공산당이라고 하고 성남시에 뺏기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 이재명을 공산당으로 지칭해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9월 15일 날 신앙님을 김만배가 만나서 내가 이재명 욕을 많이 했다. 공산당 같은 XX라고 했다. 그리고 그 전날 이성문이 자기 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이 대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이재명을 공산당 이렇게 지칭해온 김만배가 이재명과 하루 사이를 두고 공산당 발언을 한 경위가 뭐냐 도대체. 김만배와 신앙님 간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 아니냐. 기획을 하면서 공산당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니냐. 그 하루 사이에. 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배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왜 하루 사이에 공산당 발언이 나왔느냐. 그것도 살펴보고 있다. 배후 규명은 이재명이 배후인지를 지금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처럼 인터뷰 한 번만 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긴밀한 내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딱 하나 걸린 것이고, 다른 딱 하나 걸린 것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대선 D-3일 전에 뉴스타파가 대선 D-3일 3월 6일 날 일요일 밤에 뉴스타파가 9시 22분에 이 첫 그 녹취록을 까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쭉 받았었는데, 그 매체들보다 앞서서 이재명이 1시간 만에, 뉴스타파 보도 1시간 만에 SNS에 그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널리 알려달라. 적반하장, 후한무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시켰죠. 자, 여기에 대해서, 1시간 만에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도 당시 대선 직전이니까, 상황실이 있었고, 상황실에서 언론을 체크하다가 9시 25분에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까니까 다른 매체에서 그 기사를 받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서 1시간 만에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말을 했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다만, 자, 이 상황실에서 당의 대선 캠프에서 그것을 알았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저녁에 심야에 브리핑을 하거나, 그때 대선 D-3이니까 기자들도 다 대기하고 있죠. 심야에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캠프 차원에서, 대변인실이든, 대선 캠프 차원에서, 어떤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알리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을 페이스북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 개인 페이스북에 10시 20분 전에서 1시간 후에, 뉴스타파 보도 1시간 후에, 널리 알려달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죠. 당 상황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개인 페이스북이니까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서 이재명이 정말 그 잠도 안 자고 있다가 뉴스타파 기사를 딱 캐치해서 다른 매체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재명이 먼저 알아서 이것을 확산시켰다. 당 차원이 아니고. 자, 이것은 또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재빨리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뉴스타파 또는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기획한 김만배. 이런 식의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이 글이 또 갑자기 다 삭제가 돼버려서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삭제를 했는데, 이재명이 개인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증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그 대선 모사꾼, 제가 그렇게 표현한 김만배와의 관련성, 내통을 한 정황,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